저희가 지금 요 팀이 님이 만들고 있는 이 보험팀이 보험도 물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증권 투자, 그다음에 부동산, 요런 이제 금융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보험을 하시는 FC 분들을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못 하잖아. 많이 해봤자 30에서 50만 원, 100만 원 하는 사람은 많이 하시는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10년을 모아도 1억 2천밖에 안 돼. 그럼 1억 2천도 꾸준히 모아야 되잖아.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1,000만 원이라도 일단 모아. 단기간에 무리해서라도 1년에 한 1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딱 1,000만 원을 만들어.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 같은 걸 해도 좋고, 아니면 요즘 코인도 뭐 잘하면은 괜찮고,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누가 옆에 있는 누가 야 이게 좋아 너 이거 사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투자 말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투자 방식을 본인들이 배워서 장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저축하는 것보다 높은 자산을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이 자산하면 부동산이거든.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요? 5천. 아무리 모자 없어도 5천은 있어야 돼, 그죠? 대출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인 시드머니를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으고 빠른 시간 내에 늘려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5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도 이 5천만 원이 모아졌으면 나머지 또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을 때 다시 증권 투자나 이런 걸 해서 또 목돈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산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을 해서 내가 소득을 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이걸로 해서 이제 계속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돈을 버는 거 가지고는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돈 이외에 자산을 축적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길게 일을 한다고 해봤자 한 70세까지 일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70세 이후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30년. 30년 남았죠, 그죠? 이 30년은 뭘로 살아야 될까요? 이게 없으면. 뭐 연금이나. 이게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신체적인 노동 또는 정신적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 중에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자산은 뭐 목돈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돈이 현금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근로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이외에 이런 것들이 나 대신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300에서 500억 정도를 벌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 처음에는 적으니까 내 자산에서 한 10만 원이든 뭐 30만 원이든 여기에서 또 소득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그럼 얘를 또 자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생겨. 그러면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근로소득 하는 건 내 생활비로 쓰고 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 자산을 하나 만들어서 얘가 또 돈을 벌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또 한 달에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렇게 이제 돈을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버는 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씩 저축을 했어. 그럼 여기에서 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시드머니 얘가 시드머니로 이걸 했다고 해서 이걸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계속 또 돈을 모으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50만 원씩 저축했던 거에서 20만 원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70만 원씩 나는 저축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 부동산에서 또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도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한 20만 원이 또 늘어. 그럼 이것도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정도의 목돈이 생겨. 그럼 그 목돈을 가지고 또 부동산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사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얘가 또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자산을 계속 늘려서 나중에는 이 자산에서 내가 사업소득에서 벌어들인 돈만큼의 소득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이제 소득이 생기잖아.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나 대신 만들어 놓은 이 자산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계속하고 일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내가 계속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어. 그럼 이 핸드폰 가게에서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버니까는 이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저축을 해가지고 핸드폰 가게를 하나를 더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내가 굳이 이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오토로 돌리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제 밖에서 이것들을 관리만 하면서 여기에서 돈 나오는 그런 자산 소득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려면 처음에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 이러한 시스템을
돈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젊은 분들이 그래도 월급 받으면 한 250에서 많이 받으면 한 400까지는 받잖아요. 그죠? 최대한 여기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돼.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목돈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드머니를 자꾸 늘려가지고 그런 자산을 만들어야겠다. 이거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친구들이나 또는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거를 막 설명을 하면은 건방지잖아요. 그죠? 맞죠. 건방지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걸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모았어.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모아 해가지고 다음 목표는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나의 목표야.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본인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본인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저축 금액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네가 지출하는 거에서 가장 쉽게 늘릴 수 있는 거는 네가 가입한 보험이 과도하니 거기에서 기본적인 보험 자산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좀 줄여서 저축을 좀 늘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딸려 들어오듯이 그렇게 해가는 게 좋은 상담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걸 하려면 우리 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가 있고 중간에 이제 고객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이게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이 끊어져도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볼게 이러면서 계속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잘 모르는 이해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어디서 들은 풍월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씨가 쉽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라든지 뭐 누나라든지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시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한번 들어봐 줄래? 이러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다 보면 이 사람이 딸려와. 동생, 그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내 것도 일단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거를 점검을 해보자면 너는 한 달에 얼마씩 소득이 들어와, 월급이 얼마씩 들어와, 그 세금 다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얼마야? 그러면 그 실수령액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과금 같은 거, 뭐 보험료, 뭐 할부 이런 거를 다 빼면 생활비가 얼마가 남겠죠. 그럼 이 생활비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 못 줄이면 5만 원이라도 한번 저축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일단 5만 원을 시작하고 저축을 한꺼번에 50만 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5만 원부터 먼저 저축을 해보자. 그리고 5만 원 저축을 하고 나서 다음 달에 뭐가 좀 정리가 돼. 그럼 그 다음 달에 5만 원을 더 늘리는 거지. 5만 원을 늘릴 수도 있고 10만 원을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예금 금리에 저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금리가 너무 적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펀드를 가입을 해보는 건 어때? 그러면서 그 펀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 펀드 이런 거 아주 자세하고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도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안전한, 그렇다고 채권 투자하기에는 너무 금리가 낮으니까 그럼 우리가 안전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배당주 펀드 이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내용도 이런 거 관련된 정보들이 들으면 금방 눈에 들어와.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또 유튜브 내용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걸 토대로 이렇게 해서 보고 또 이렇게 좀 우리 금융 전문가, 증권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그런 전문가 유튜브 방송도 보시고 또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이제 자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돈이 이제 모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돈 모으는 거에 재미가 붙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는 게 재밌었잖아. 이제 돈이 좀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어.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부동산 자산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게 뭐라 그럴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생긴다 그럴까? 그런 게 생겨. 자존감이 높아져.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해도 두렵질 않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웠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과감하게 그동안은 내가 다른 사업 같은 걸 하는 게 두려웠잖아요. 이제 사업도 하나 해볼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하다 보면 이제 자산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본인이 시간 날 때마다 머리 누워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고 이제 누구의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님, 뭐 또 다른 이렇게 몇 분 의뢰해 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시간 날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그러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한 게 생각이 나. 그럼 이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 공기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이 암세포가 들어온 거를 이 멀리 있는 면역세포는 어떻게 할까요? 생물도 아니고 얘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와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정확한 맞는 말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본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안에 이제 세포 핵이 있고 여기 껍질이 있잖아요. 표피라고 하죠. 이 표피에 작은 솜털 같은 게 있대요. 우리 몸에도 다 털이 있잖아요. 이 솜털 같은 게 막 나가지고 다른 세포들도 다 솜털이 있잖아요. 요 솜털과 솜털이 닿는 거야. 그래서 요 솜털끼리 정보를 전달한대요. 그래서 전달 해가지고 여기까지 간대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면역세포가 많고 힘이 세고 나이 든 사람들은 면역세포가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약하냐면 나이가 들면 이 털이 빠진대. 이해가 가죠. 나이 들면 머리털도 빠지고 털들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들도 이런 털들이 빠진대.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저기에 암세포가 있대.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모여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야.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솜털들이 든성든성하니까 정보 전달이 늦는 거죠. 그래서 오는 세포들도 있고 못 오는 세포도 있고 하니까 암세포가 이기는 거지. 요렇듯이 우리 이 공기 중에도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아지들도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걔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걔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막 꼬리치고 무서운 사람한테 절대 안 가죠. 그런 거랑 똑같이 그런 어떠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본인이 내가 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뭔가 컨설팅을 잘해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 님은 어딘가 모르게 나한테 끌려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제안해주는 건 왠지 신뢰가 간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계약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 사람한테 유용하게 해주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컨설팅도 그냥 한 번만 제안서를 딱 뽑아보는 게 아니고 제안서를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뽑아보고 요게 님한테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뽑아온 거라는 걸 이 사람이 느낀다는 거죠. 이 제안서를 보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서를 설명을 할 때도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그런 것들이 나의 말투, 나의 눈빛, 표정 이런 거에서 전달된다는 거지, 상대방에게. 그래서 나한테 신뢰감을 느끼고 나한테 끌려. 그래서 계약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 사람 할 때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씨가 상담한 거가 굉장히 흡족하겠죠. 마음에 들겠죠.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이라는 설계사한테 이걸 계약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너도 상담을 한번 받아봐.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영업의 방식은 내가 어떤 고객 한 사람한테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서 고객이 늘어나는 게 가장 좋은 영업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이 사람한테 일단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느껴, 그거를.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걸 갖고 온 거 보면 느껴.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 제안서를 유출해냈는지. 그래서 느껴서 그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뭔가를 막 하고 설계를 막 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그 뭘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본인 거부터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저축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저축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많은 돈을 못하니까 한 3만 원부터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5만 원부터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주식을 한 주씩, 옛날에는 12주씩밖에 구입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 주씩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00원씩도 돼. 정액금 투자로.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정액 투자를 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한 달에 뭐 한 3만원씩 해볼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10,000원씩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금융 주식 투자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으셔서 일단 그러면 정액 투자를 내가 많이 못하니까 한 달에 한 3만원씩이라도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내가 3만원 했으니까 이만큼의 이자가
투자 수익이 붙었네? 그러면 한 10,000원을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이 지출을 줄여서 저축의 이 비율이 커지도록 이렇게 해보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봐봐. 내가 이렇게 정액 투자를 하니까 요렇게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 하니까 요만큼의 수익이 붙었어. 요렇게 나는 해보려고 해.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면 상대방이 요즘에 돈 버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아 그래? 나도 주식 투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나도 엄두를 못 냈는데 그러면 부담 없이 한 10,000원씩만 해볼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당장 만나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담은 끝. 네, 감사합니다.